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86번째 컨텐츠. 자,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 글자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중과라고 읽습니다. 수요의 많고 적음인데요. 이것은 보통 전쟁, 그렇죠? 에서 많이 쓰이던 일종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 같은 경우는 많다, 과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과연 어디에 쓰이는 표현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과부적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중입니다. 중자의 위에 부분은 나중에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이 중자는 재미있게도 사람이 셋이면 한자는 상당히 많은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위에는 태양이 있어서 뙤약볕 아래에서 뭔가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위에는 이거는 그렇죠? 눈으로 보이죠? 금문을 보시면 이거는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피혈자처럼 바뀌어 있지만 어쨌든 초기 형태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여럿 모여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체자가 있는데 빠지지 않는 것은 사람 인자가 3개 있다는 것이죠. 자, 털문해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준4급의 무리 중자이고요. 많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이 모이는 이게 무리 중자인데 무리 중자의 뜻을 따르고 눈목자의 뜻을 따르고 이것 자체가 무리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해자에는 이 무리 중자가 나오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글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리 중자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체자가 있다. 하지만 사람 인자 3개는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오히려 무리라는 게 아니고 적다의 뜻의 과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준3급의 적을 과자인데요. 이것만 봐서는 왜 이게 적다의 뜻인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설문해자를 보시면 적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허신은 이것을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지 못했던 허신은 이것을 이 집에서 무엇인가를 나눌 반자거든요. 나눠준다의 뜻이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나눌 분자와 머리 혈자로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어까지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근문을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집이 있고요. 혼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과부의 모습이다. 남편을 잃고 남편을 그리워해서 쓸쓸하게 있는 그런 남편이 없어진 과부의 모습이다라고 일본 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나눌 반자로 보아서 이거는 집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나눠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있는 이 재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라카와 시즈카 같은 경우는 먼저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사당에서 울부짖고 있는 아내를 뜻한다. 라고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적을 과자가 우리가 지나칠 과자하고 도금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없어서 부족해진 사람이고 과인, 임금이 많이 얘기하죠. 과인,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과인, 과문하다, 들은 것이 적다. 과점, 이건 독과점에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과작이라고 하면 작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것을 과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고 적음을 다과라고도 합니다. 과묵하다 할 때도 이 과자가 쓰이고요. 환과 고독이라고 해서 호라비와 이 과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과부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독은 이제 자식 없는 늙은이를 얘기합니다. 상당히 외로운 네 부류를 이야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리고당이라고 하면 올리고라는 말이 이게 적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당이 적다라고 해서 소당이라고 안 하고 과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당이라고 하면 왠지 당이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올리고가 과이기 때문에 적다라는 뜻의 그렇죠? 올리고당이라고 할 때도 번역을 과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설명이 좀 많아졌네요. 자,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글자는 그렇죠? 무리 중자이고요. 많다의 뜻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예전 글자체죠. 여러 가지 글자가 통하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간화자에서는 사람 인자를 3개 써서 같은 글자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준 3급이고요. 위에 있는 집 면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획이 됩니다. 무리 중자의 부수는 피혈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피혈자와는 거의 상관없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3명이 모여있는 이 글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글자가 부수로 지정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과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적다의 뜻입니다. 저는 중과 부적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이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중과 부적 아니 불자지만 뒤에 있는 자음이 지으시거나 디귿일 경우에는 이게 리을이 탈락돼서 부라고 읽죠. 그래서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를 대적하지 못함, 과부적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많은 것과 적은 것은 서로 적수가 아예 근본적으로 되지 못한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과는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죠. 보다 직접적인 표현은 과부적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로는 많은 수를 대적하지 상대하지 못한다. 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중과 부적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군민이 힘을 합해 도처에서 항거에 나섰으나 결국 중과 부적으로 적에게 쫓기고 말았다. 워낙 중과 부적이라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 적들을 그들 두 사람의 화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중과 부적이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과 부적이란 말도 맹자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작은 것으로는 큰 것을 그죠? 진실로 대적하지 못하고 적은 것으로는 그죠? 많은 상대를 군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는 강한 것을 진실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맹자의 양해왕 상편에 이런 출처가 보입니다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중, 아니 순서 이렇게 되죠. 중, 과, 부, 적 이렇게 됩니다. 사실 과가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배열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과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신문에 보면 1932년 조선일보를 보시면 국수파와 공산파, 프로시아는 프러시아를 말할 테니까 독일을 얘기하겠죠. 의회서 난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과가 부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풀어 썼었네요. 그렇죠? 수가 많고 적음이 서로 상대가 되지 못하여 해서 중과가 부적하여 이렇게 풀어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일보네요. 그 다음에 1969년 매일경제에 보시면 중과 부적 이렇게 나왔네요. 부적은 아예 한글로 썼습니다. 경찰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 쓰다가 나중에는 중과 부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자, 중국에서는 쫑과라는 표현은 있습니다만 중과 부적을 얘기할 때 물론 쫑과 부디라는 말도 있지만 과부디종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걸 보입니다. 우리가 아까 과부적중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로 유의어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실제로 자그마한 글씨인 과부적중을
훨씬 더 자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네. 중과 자체는 슈가라고 해서 그대로 씁니다만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는 카와 슈니 테키세즈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그렇죠? 과는 중에 대적하지 못한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중과 부적을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로 보시면 마지막으로 be outnumbered 해서 뭐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적으로 훨씬 더 불리하다. 수적으로 적다라는 뜻의 outnumber라는 표현을 쓰면 중과 부적에 가장 근접한 의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86번째 컨텐츠는 무리 중자와 적을 과자가 결합된 중과 거기다가 상대가 안 된다, 서로 상대할 수 없다의 불적이 아니라 부적이 포함돼서 중과 부적까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